단이는 한 선생이 보낸 사진을 다시 확대했다. 김명희의 곁에 서 있는 남자. 사진은 오래돼 흐릿했지만 손목의 흉터만큼은 선명했다. 단이가 여러 번 마주쳤던 한 선생의 흉터였다. 진주가 단이의 얼굴을 살폈다. 한 선생이 김명희 씨와 함께 있었던 게 확실해요. 단이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함께 있었던 정도가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언니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 진주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김명희는 웃고 있었다. 태호의 집 안에서 찍힌 다른 사진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편안한 얼굴이었다. 단이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한 선생이 언니 사건을 돕겠다고 한 게 단순한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어. 그럼 김명희 씨와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단이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민준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태호가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준이 곁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는 당분간 외부 활동을 못할 겁니다. 진주가 물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위험한 정도는 아니래요. 민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병실에서도 저부터 끌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단이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내가 서류를 넘겼다는 걸 알았으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각오했습니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발견했다. 이건 누굽니까? 단이가 사진을 건넸다. 한 선생이야. 민주는 사진 속 김명희와 한 선생을 번갈아 살폈다. 두 분이 원래 알던 사이였습니까? 그걸 확인해야 해. 진주가 말했다. 한 선생이 태호 회장을 따로 불러냈어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아버지가 한 선생에게 손댈 수도 있습니다. 단이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한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단이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태호가 먼저 움직인 거야. 진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접 찾아가요. 어디로? 사진이 찍힌 장소부터 확인해 보면 돼요. 민주는 사진 뒷면을 살폈다.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문태진. 단이가 이름을 읽었다. 문태진.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델 초기 투자자 명단에서 본 적 있습니다. 진주가 물었다. 아델 대주주예요. 한때는 그랬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열어 오래된 주주 명부를 찾았다. 문태진은 아델 창립 초기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김명의 사건 직후 모든 지분이 신탁 처리됐고 본인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단이가 화면을 바라보았다. 태호가 회사를 차지한 시점이랑 겹치네. 맞습니다. 민주는 기록을 더 내려보았다. 문태진이 가진 지분은 아직도 의결권이 살아있습니다. 진주의 눈이 커졌다. 그럼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적인 표가 될 수 있겠네요. 단이는 사진 속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 선생과 문태진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주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단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선생이 신분을 숨긴 채 김명희 사건을 추적해온 이유. 태호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던 이유. 그리고 아델 대주주 문태진이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 선생이 문태진이라면. 단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언니가 죽기 전에 믿었던 사람은 저 사람이었어. 같은 시각 현주는 정난의 저택 서재를 뒤지고 있었다. 정난이 들어오자 현주는 오래된 주주 명부를 그녀 앞에 펼쳤다. 문태진을 찾아. 정난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그 사람은 왜? 다음 이사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정난은 명단에서 문태진의 이름을 확인했다. 꼭꼭 숨어있다는 대주주. 알고 계셨군요. 이름만 알아. 정난은 현준을 경계하듯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김단희 편이잖아. 현준은 책상을 짚고 몸을 숙였다.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나서 마음을 바꿔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아. 안 들으면 듣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현주는 정난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도와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정란은 고개를 저었다. 태호는 절대 말 안 해. 그럼 어머니가 가진 비밀을 쓰세요. 정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야? 김명의 사건 때 어머니도 문태진을 만났잖아요. 정란의 손끝이 떨렸다. 누가 그래? 아버지 비자금 장부에 어머니 이름과 문태진 이름이 같은 날 기록돼 있었습니다. 현준이 한 발 다가갔다. 무슨 거래를 하셨습니까? 정란은 시선을 피했다. 오래전 일이야. 저한테는 지금 일이에요. 현준아. 그 사람이 단일을 지지하면 회장 자리는 끝입니다. 정란은 아들의 얼굴에서 태호와 닮은 집착을 보았다. 그 자리 때문에 어디까지 갈 거니? 현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만큼요. 무슨 뜻이야? 아버지도 사람을 버렸고 어머니도 진실을 숨겼고 민준 형도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현준은 서류를 접어 정란에게 내밀었다. 왜 저만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야. 그럼요. 사람답게 살라는 거야. 현준의 입술이 굳었다. 사람답게 살다가 다 빼앗겼어요. 그는 정란의 손에 서류를 쥐어줬다. 문태진을 찾으세요. 못 찾으면 제가 직접 아버지한테 어머니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정란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준은 뒤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번에는 저부터 선택하세요. 현준이 나간 뒤 정란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명함을 꺼냈다. 문태진, 아델홀딩스 설립자. 명함 뒷면에는 낡은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정란은 명함을 움켜쥐었다.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한편 홍영실은 식탁 위에 펼쳐진 돈과 계약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는 옷가지와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영실은 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유나야. 유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만여. 비켜. 영실은 두 손을 모았다. 벌은 내가 다 받을란께.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가 무슨 벌을 받아? 내가 너를 잘못 키운 죄. 또 시작이네. 제발. 영실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제발 이제 그만여. 유나는 잠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영실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가방 지퍼를 닫았다. 그만두기엔 너무 늦었어. 늦지 않았어. 엄마는 몰라. 뭘 몰라.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버텼는지. 유나는 가방을 들어 올렸다. 돈도 받았고 진술도 했어. 이제 와서 뒤집으면 박태호가 날 가만두겠어. 그래도 잘못한 건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고 나면.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가 나 지켜줄 수 있어. 영실은 대답하지 못했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아무도 나 못 지켜. 유나야.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는 거야. 영실은 유나의 가방을 붙잡았다. 그 돈으로는 못 살아. 엄마는 못 살아도 나는 살아. 네 아버지 피 묻은 돈이야. 유나는 가방을 빼앗듯 당겼다. 그 사람은 죽었어. 그래도 네 아버지다. 나한테 아버지 노릇한 적 없어. 영실은 삼식의 사진을 꺼내 유나 앞에 들었다. 네가 아파서 병원에 누웠을 때 자기 피 팔아서 약값된 사람이여.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거짓말하지 마. 너한테는 말 안 했어. 영실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네가 아버지 미워하면 편하게 살까봐.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 와서 그런 말로 날 붙잡지 마. 유나야. 난 돌아가지 않아. 유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영실이 뒤에서 울며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문 밖으로 나온 유나는 잠시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손에 쥔 휴대전화에는 현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문태진을 찾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유나는 눈물을 닦고 메시지에 답했다. 대신 내 자리도 보장해줘. 병원에서 퇴원한 태호는 곧바로 회장실로 돌아왔다. 건강 문제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지팡이를 짚고 회장석에 앉았다. 비자금을 잃고 민준에게 배신당한 뒤 그의 분노는 단이에게 향하고 있었다. 태호는 비서실장에게 물었다. 민준 어디 있어? 김단일 씨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둘 다 데려와. 회장님. 못 들었어. 방법이 거칠어지면 경찰이. 태호가 책상을 내리쳤다. 경찰이 내 회사 안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태호는 다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니가 받자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가 사고를 당했어. 다니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직접 와서 확인해. 민준이 어디 있어? 태호는 전화를 끊었다. 다니가 민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진주가 그녀를 말렸다. 함정이에요. 알아. 혼자 가면 안 돼요. 민준이가 잡혔을 수도 있어. 경찰에 먼저 연락해요. 다니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두 사람을 막아섰다. 그들은 진주를 밀어내고 다니를 끌고 갔다. 진주는 넘어지면서도 다니의 손을 붙잡으려 했다. 다니 씨. 다니는 끌려가며 소리쳤다. 민준이부터 찾아. 진주는 곧바로 경찰과 강 실장에게 연락했다. 다니가 끌려간 곳은 아델그룹 회장실이었다. 민준도 이미 그곳에 붙잡혀 있었다. 두 사람의 양옆에는 태호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다니가 몸을 비틀며 소리쳤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태호는 회장석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가족끼리 대화하려고 불렀어. 이게 대화야. 내가 얌전히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다니는 민준을 살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괜찮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모는 왜 오셨어요? 저 인간이 내가 다쳤다고 했어. 태호가 웃었다. 역시 가족은 가족이네. 민준이 태호를 노려보았다. 고모를 보내세요. 내가 아직도 명령할 자격이 있어. 원하는 게 뭡니까? 김단희가 가진 비자금 장부. 단희가 말했다. 이미 수사기관에 넘겼어. 태호의 표정이 굳었다. 거짓말. 확인해봐. 태호는 단희에게 다가갔다. 원본은 어디 있어? 당신 손에 들어갈 일 없어. 태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래. 그는 민준 앞에 섰다. 그럼 이놈이 대신 책임져야지. 태호는 민준의 배를 주먹으로 힘껏 쳤다. 민준의 몸이 앞으로 굽었다. 단희가 소리쳤다. 박태호. 태호는 다시 민준의 배를 때렸다. 그만해. 민준은 이를 악물고 태호를 올려다보았다. 태호는 민준의 멱살을 잡았다. 이 박태호의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다시 주먹이 민준의 배를 향했다.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봐. 단희가 남자들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민준이한테 손대지 마. 태호는 단희를 바라보며 웃었다. 장부 위치를 말해. 싫어. 그럼 계속 보게 될 거야. 태호가 민준에게 다시 손을 들었다. 그러나 민준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저는 아버지 아들로 산 게 복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평생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았어요. 닥쳐. 그런데 이제 압니다. 민준은 태호의 손을 밀어냈다. 아버지 아들이었다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수치였다는 걸. 태호의 눈빛이 뒤틀렸다. 그는 다시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다. 단희가 몸을 던져 민준 앞을 막았다. 태호의 손이 단희의 얼굴 옆을 스쳤다. 언니도 이렇게 죽였어. 태호의 움직임이 멈췄다. 단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때리고 가두고 입 막았지. 김명희 얘기 꺼내지 마. 왜? 단희가 한 걸음 다가갔다. 문태진이 살아있어서.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민준도 고개를 들었다. 문태진. 단희는 태호의 변화를 확인했다. 역시 알고 있었네. 태호는 단희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 한 선생한테. 태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놈이 뭐라고 했어? 김명희가 죽던 날 당신 혼자가 아니었다고. 태호는 단희를 밀어냈다. 거짓말이야. 문태진이 직접 이사회에 나올 거야. 못 와. 태호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단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왜 못 오는데? 태호는 입을 다물었다. 회장실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태호의 사람들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문이 열리며 경찰과 진주가 들어왔다. 강 실장도 그 뒤에 서 있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형사가 말했다. 박태호 씨 불법 감금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태호가 소리쳤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진주는 단이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민준도 형사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다. 그때 현준과 정란이 회장실 안으로 들어왔다. 현준은 수갑을 들고 다가가는 경찰을 막아섰다. 영장 있습니까? 형사가 현행범 체포임을 다시 알렸지만 현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민준이 현준을 바라보았다. 지금도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현준은 민준의 상처를 보고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회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을 때리고 감금한 게 회사 일이야. 현준의 입술이 굳었다. 태호는 현준의 어깨를 붙잡았다. 잘 왔다. 현준은 태호를 바라보았다. 문태진을 찾고 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정란이 급히 현준의 팔을 잡았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해. 단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정란 씨도 알고 있었군요. 정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단이는 현준에게 다가갔다. 문태진을 왜 찾아? 회장 선출에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 마음을 바꿔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현준은 숨기지 않았다. 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도.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뜻입니까? 단이는 한 선생이 보낸 사진을 꺼냈다. 문태진이 바로 한 선생이야. 정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호는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현준은 사진 속 한 선생과 김명희를 바라보았다. 한 선생이 문태진. 단이가 말했다. 아델의 숨은 대주주. 진주도 말을 이었다. 그리고 김명희 씨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 현준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회장실 안으로 한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의 양옆을 지켰다. 한 선생이었다. 그는 안경을 벗고 태호를 바라보았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한 선생은 주머니에서 아델 주식 신탁 증서를 꺼냈다. 오랜만입니다. 현준이 그를 바라보았다. 문태진 씨. 한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으로 불린 지 오래됐군요. 태호가 이를 악물었다. 내가 감히 여기까지 와. 문태진은 태호에게서 시선을 떼고 단이를 바라보았다. 김단희 씨. 그는 오래된 사진을 단이에게 건넸다. 김명애 선생님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키러 왔습니다. 단이의 손이 떨렸다. 사진 뒷면에는 김명희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내 아이를 지켜주세요. 단이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과 현준도 그 글을 확인했다. 문태진은 현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현준 씨.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이 그토록 찾던 비밀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란이 다급히 문태진의 앞을 막았다. 그만해요. 현준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무슨 비밀입니까? 정란은 고개를 저었다. 듣지 마. 문태진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친자 확인서와 출생 기록이 들어있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정란은 봉투를 빼앗으려 했지만 문태진이 손을 피했다. 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출생 기록입니까? 문태진이 대답했다. 네. 현준의 시선이 태호와 정란 사이를 오갔다. 그럼 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문태진은 봉투를 현준에게 내밀었다. 박태호 회장이 아닙니다. 현준의 얼굴이 무너졌다. 문태진은 단이를 바라보았다. 현준 씨의 친부는. 정란이 울면서 소리쳤다. 말하지 마. 그러나 문태진은 멈추지 않았다. 김명애 선생님과 함께 아델을 세웠던 사람.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바로 접니다.